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정상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정군실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군실은요 5월 25일 5시 5분에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그 성과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혀를 차고 계십니다. 보수 쪽에서는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고, 진보 쪽에서는,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당군 이래 건국 이래 최대 성과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 등을 쭉 봐서 저희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성과라는 건 워낙 정치적인 지향성 때문에 이제 주관이 많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미국 전문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 사람들, 미국인 전문가들입니다. 미국인 전문가들이 이 성과에 대해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면서 이걸 바탕으로 그 성과를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있었냐 성과가, 아니면 아니감만 못했냐, 여기에 대해서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이 기사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확실하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무릎이 땅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간이 있거든요. 땅에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쪼그려 쏴 자세를 했는데 무릎이 땅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무릎을 꿇은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차차 설명드릴게요. 한국전 참전 미군 노병 명예훈장 수여식 참석, 성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지명 깜짝 발표, 그리고 이제 한국군 장병 55만 명에게 미국 코로나19 백신 지원 결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인상 깊었던 합의와 장면이라는 건데, 기사 내용을 쭉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4시간 동안 훈장 수여식,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함께 했고, 한미 정상 공동성명 합의문을 통해서 더 깊고 넓어진 한미 동맹을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한미 정상의 북핵 해법 합의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스캇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 수미테리 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 5명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대충 이제 얼굴은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국무부 소속 전직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CIA 출신이거나 국방성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학술 쪽의 전문가들도 있지,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직사회, 또 미국의 외교 안보 분야 쪽에 이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마 이메일로 또는 전화통화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을 겁니다. 한국일보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하면이라는 질문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답했냐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과 북한 현안부터 경제, 기후변화까지 다양한 현안에 합의했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풍성한 합의에 대체로 후한 점수를 줬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 다 미국이 요구한 거를 대부분 들어줬거든요. 하나 빼고.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22일 정상회담은 광범위한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을 끌어내 매우 좋았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 관련 결과에 기쁠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중국에 집중하는 데 탄력을 받을 만큼 충분히 기능적으로 협력을 얻었다라고 평가했다. 자, 앞의 내용은 볼 거 없고 뒤 내용. 중국에 집중하는 데 탄력을 받을 만큼 충분히 기능적으로 협력을 얻었다는 것은 한국이 친중국 정책에서 벗어나서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기로 했다. 미국에 전폭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마 회담문에 공동 발표문에 선언문에 뭐 정확하게 내용이 담긴 건 아닙니다만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대만 문제를 언급했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사실 약간은 격앙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국익에는 충분히 부합했을지 몰라도 한국의 국익에는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지금 옆에 관계 기사에도 나옵니다. 이거 하나 띄워보면 미국 전문가들 한미 대만 언급에 중국 보복 시에 한국이 쿼드 참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그 미국이 놓은 덫에 한국이 걸린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예민하게 봐야 될 수 있는 부분 대만 해협을 명시한 점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한 점 이 두 가지인데 미사일 사거리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만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사일 사거리까지 제한했으니까 풀었으니까 중국이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야 너네 미국이 사거리 제한을 허락해 줬지만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에 대해서 협정을 새로 맺자 이렇게 나와버리면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쌩깔지 아니면 응해서 협정을 새로운 어떤 규제를 맺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는 거절했던 쿼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바들이 환호했던 그 미사일 사거리 제한하고 대만 문제 언급은 사실 트로이의 목마 같은 이런 목마에 한국이 함정에 빠져든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함정에 빠진 겁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얻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요 고체연료 미사일 관련해 가지고 19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연구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수준만 따지면 사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뭐랄까요 선진국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한국의 고체연료 로켓 기술은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뭐 장거리 핵미사일 800km 이상 되는 장거리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미사일이든 간에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라고 다루고 있냐면 앞으로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도 사거리 제한이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사거리 500km짜리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미사일의 사거리가 500km란 얘기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F-15 전투기에 달아가지고 한 2000km 가서 2000km 밖에서 500km짜리 순항 미사일을 쏘면 사거리가 2500km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사거리를 늘릴 수 있어요. 탄도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치만 키우면 됩니다. 덩치만 키우면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연료 탱크를 작게 만드는 속임수를 써서 사거리 800km 이하라고 이제 미사일들을 다 만들어 왔습니다. 현무 시리즈를. 그런데 얘들은 연료 탱크만 늘리고 덩치만 키우면 얼마든지 저 장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거리를 무제한으로 연장시켜 주는 게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외교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한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현무 4니 현무 5니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이 거기다 딴지를 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걔들은 핵무기도 가지고 있지만 한국한테 충분히 딴지 건 나라입니다. 야 한국 니네 뭐 사거리 800km 이상 되는 거 왜 만들어? 만들지 마라고 했을 때 안 그래도 우리 미국하고 협정에 의해 가지고 800km 못 만들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는데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야 니네 그 1000km 이상 가는 거 안 만든다고 우리하고 외교적으로 협정 맺어 이렇게 요구할 경우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구실을 대고 우리가 거기다 뭐라고 구실을 대고 거부할 수 있겠어요?
걔들이 히토류 수출이나 제한 나고 무역 제한 들어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우리한테 그냥 우리 엿 먹으라고 던진 거라니까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문가들한테. 이거 이렇게 되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보복할 테고, 그럼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쿼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뭔가 선물을 주면 덥적 받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정원이나 외교부 쪽에서 중국 쪽에 특사를 파견했을 거고, 아니면 뭐 장하성이가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 이제 중국 주재 한국 대사를 불러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요구하겠죠. 하여튼 뭐 해명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공동 성명과 그에 따른 사실 설명 자료가 이렇게 포괄적이고 실질적이었던 것을 본 적이 없다. 한미 동맹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고 동맹의 미래에 대해 훌륭한 청사진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덧붙였다. 문제는 미국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한국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미국한테 유리한 이런 협정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중간 단계에서 약간은 좀 뭐랄까요, 줄타기 외교 같은 걸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된 겁니다, 더 이상. 그 다음에 뭐 저 6.25 전쟁에 참여했던 노병 랠프 포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여한 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얻은 거는 뭐냐면, 뭐 길게 짧게 설명드릴게요. 자꾸 길어지니까.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거는 한국군 55만 명분의 백신,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요. 나머지 아이템들, 나머지 이벤트들,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공장 짓겠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공군과 싸웠던 6.25 전쟁 때 중공군하고 싸웠던 공적 때문에 이 사람이 명예훈장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받은 거에 한국 대통령이 같이 참여해 준 거. 그 다음에 대만 관련 문제 언급하고 미사일 지침 폐기한 거. 이게 전부 다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반도체는 왜냐? 중국이 재작년까지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고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국영기업 같은 거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막 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거기다가 기계 수출을 금지시켜버렸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쪽에 반도체 관련 생산하는 첨단 기계 설비들의 수출을 압력을 넣어서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생산 기계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반도체 만들어서 수출하려던 회사들이 지금 부도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아서 막아버린 게 트럼프입니다. 미국이라고요. 그래 놓고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미국에 공장 세워서 전 세계에 반도체를 팔아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이뻐 보이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번 사실 한미 정상회담의 모든 내용은 중국 연맥이는 거라고요. 물론 이제 중국 연맥이는 게 어때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뭐 중국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데 외교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보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설픈 외교를 한 거예요. 이런 성과들이 예측이 됐으면 차라리 안간히만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명예훈장 수여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의전 문제가 좀 제기됐었거든요. 뭐냐면 뭐 일회성 행사로 가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다 칩시다. 상관없는데 이 의회 명예훈장 수여식은 미국 국내 행사입니다. 물론 이제 6.25 전쟁에 참여했던 예비역 대령한테 이제 뭐 영광되게 뭐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이 대령의 명예를 더 해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이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1년 전인가 2년 전에 백선엽 대장 돌아가셨잖아요. 그 양반 얼마나 홀대했습니까? 그리고 이 정권에서 강원도에 뭐 그때 6.25 때 와서 죽은 중공군들 위령탑 세우니 뭐니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솔직히.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이런 행사에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가서 참여하는 거. 중국 연맥이는 행사. 이거 솔직히 난 솔직히 말씀드려 이거 정신분열증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어요, 외교가. 물론 아무리 외교가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지만 적어도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뭔가 얻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얻어온 게 없으니까 지금 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백신 한 8천만 개 정도를 얻으려고 갔다가 그것도 후진국들 지원용으로 쟁여놓은 건데 그거 얻으려고 갔다가 쌩까임 당하고 야 니네 한국군용으로 55만 개만 줄게 그러면서 그것만 받아왔잖아요 지금. 뭐 하러 갔냐고 도대체. 근데 문파분들은 막 성과가 어쨌니 어마어마한 어떤 업적을 세웠니 이런 얘기 하시는데 쉴드를 치는 것도 정도껏 하십시오. 언제부터 댁들이 친미주의였다고 그렇게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뭐 하면 중국에서 대접받는 거고 미국 가서 뭐 하면 미국에서 대접받는 겁니까? 뭔가 실책이 있고 실패를 한 거면 거기에 대해서 전략 실수를 했으면 지적을 해줘야 수정을 할 거 아니냐고요 이 양반들아. 하여튼 진짜 나 짜증나네. 트럼프만도 못한 대접을 받았어요 지금. 하여튼 뭐 그거나 잘 아시고요.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요 뒤에 2부 3부 4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길게 해봐야 뭐